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네, 오늘 북한에서는 김정은 체제 2기 출범을 알리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김 위원장이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해 눈길을 끕니다. 관련 내용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 방미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워싱턴에 도착을 했는데요. 일단 1박 3일 일정입니다. 내일 새벽에 이제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죠. 그동안 비핵화 길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순간이 많았는데 이번 방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재선까지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제재를만 계속하면 뭐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느긋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이고 뭐 북한 입장에서도 계속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자력갱생을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쨌든 미국이 아무리 비핵화를 위해서 제재를 하더라도 견디겠다. 이런 의사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 정부예요. 한국 정부는 솔직히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내년 올해 말 정도부터 이제 미국이 대선 국면에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시간은 아마도 올해 한 하반기 이전에 어느 정도 딜을 만들어야 대선 국면에 들어가도 이게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아마 가을 정도까지 이전에 뭔가 북미 간의 딜을 우리가 끌어내야 한다. 그런 시간적인 속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내년 미국 대선 국면에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이제 거의 끝자락에 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서는 상당히 시간적인 면에 촉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미국하고 북한 입장이 어느 정도 뭐 잠잠해지지도 않고 캄다운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촉박한 거 아니야? 이러한 비판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야,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좀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북미 대화를 재개시켜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좀 어떤 묘안을 가지고 갈까요? 예, 대통령께서 지금 사실상 뭐 4월 11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참 이게 상임 임시정부 수립해서 100주년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이제 쭉 국정을 추진해 왔는데 이거 다 열일 정말 제쳐두고 지금 미국을 간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역시 이제 4월 1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갔는데 그만큼은 이제 이 문제가 복잡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2월 27, 8일 날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이후에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보고 이제 뭐 우리가 중재자다, 촉진자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북한 비핵화의 문제 주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열일 제쳐두고 간 것도 이게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북미 정상회담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제 가신 거고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굉장히 큰 갭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괄 타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좀 가까이 가 있으면 이걸 좀 뭐 중재하거나 촉진하는데 좀 쉬울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양쪽의 입장을 조금씩 이제 양보를 이제 받아서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타결은 이게 뭐 금방 안 되더라도 합의는 일괄적으로 하자. 대신에 이행은 단계적으로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마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 대통령께서
볼턴이든 폼페이오든 펜스 부통령이든 이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하시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하죠. 교수님, 하노이 회담은 결렬됐지만 그 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이 뭘 원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명확히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차가 분명한데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조금이라도 양보할 여지는 전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후로 좀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뭐 하노이 이후에 직후에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강경해졌어요. 일괄 타결, 예. 뭐 포괄적 합의, 그리고 뭐 제재 끝까지 간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인가요, 우리 시각으로 그 폼페이오 장관이 아마 그게 의회에서 이제 청문회 예,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예,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재밌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검증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제재의 그 핵심 틀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어떤 핵심 사항 결의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뭐 이러한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조금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그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 측이 요구했던 그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뭐 5개의 뭐 민생 관련 부분 이런 식으로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전문가가 봐도 등가성이 없는 북한의 지나친 요구였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당히 어떤 마지널한 예. 뭐 북한이 예를 들어서 상당한 그런 그 비핵화의 진전이 될 수 있을 만한 미국이 보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드맵을 제시를 한다든지 그 로드맵에 기반해서 뭐 한 단계의 어떤 스몰 딜을 제시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뭐 초기 단계 제재 완화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이런 그 정책적인 그 방향성은 이미 하노이 회담 이전에 미국 측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노이 회담으로 인해서 미국 측도 상당히 실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한국 측의 어떤 중재 촉진 이런 노력 그리고 그 계속해서 나온 것이 그 한미 간의 결국 로드맵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로드맵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북한이 수용을 해준다면 뭐 과거 그 하노이 이전에 어떤 미국이 수용했었던 그런 단계적 해법에도 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좀 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로 전날 또 폼페이오 장관이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서 했던 발언은 또 사뭇 좀 달랐거든요, 수위가. 뭐 FFVD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재 계속할 거다. 네. 그리고 김정은 독재자라는 표현까지 좀 지칭이 돼서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다른 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미국의 입장은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는 계속 간다. 하지만 큰 틀의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어느 일정 부분 작은 부분의 제재 초기 단계 제재는 풀어줄 용의가 있다. 북한이 얼마나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정부 인사들이 국회 출석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역시나 아직도 미국에서 일부 의원들은 북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자꾸 의회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조금 다시 한번 또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번 방금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 사이를 두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죠. FFVD로 가야 된다는 거고 독재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재가 이 완화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 갈 때까지 제재 완화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거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예. 기본적인 생각. 이것이 이제 전략적 차원이라고 하면 전술적 차원에서 이제 말은 좀 달라질 수는 있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우리 김현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지, 이 제재 완화에 대한 여지는 조금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전술적 차원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시니까 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또 결과물도 도출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여지를 좀 남겨두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북미 대화 불씨 살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 불식시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접근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한미 동맹이 뭐 사실상 뭐 균열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많이 나간 거고요. 예. 사실은 이제 뭐 그렇지는 않은데 또
외부에서 또 보기에 예를 들어서 미 의회, 미 전문가, 미 싱크탱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비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우리 좀 전에도 이제 리포트에서 나갔지만 미국의 상하원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거잖아요. 임시정부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만큼은 이제 미 의회에서도 한미동맹을 굉장히 이제 높이 사고 있다는 것을 네. 방증하는 거고, 그것도 마침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 이렇게 방미하는 그 기간에 맞춰서 일부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균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한미 간에 나눠야 될 얘기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만 우리의 주 의지는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11차 방위비 분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묶는 거잖아요. 다이아몬드 형태의 한국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소위 말하는 중국의 1대1로에 좀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가 이제 뭐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5월 달에도 방문을 하고 6월 달에도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방문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새로운 일왕이 저기하잖아요. 예. 그 저기시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될 거고 6월 27일, 28일에는 G20 회의가 오사카에서 열리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들이 이제 있으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초청 받아서 가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방, 소위 말해서 방한에 대한 초청 의사도 이제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가가지고 달랑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향에서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이것이 다시 비핵화에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예. 자, 하나만 좀 말씀하시죠.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국의 아태 전략이 조금씩 이제 제 틀을 잡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군사 전략 측면에서 그 오바마 정부 때 경제의 난을 겪고 국방 예산을 줄이면서 공군력과 해군력 중심으로 중국 견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국방 예산이 늘면서 육군이 끼어들면서 합동군 전략을 지금 가져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전보다 동맹국들의 지원이 더 필요한 상태가 됐고 예. 얼마 전에 강경화 폼페이오 두 장관 그 회담하고 나온 얘기가 결론이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국무부 웹사이트에 떴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김열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남방 전략, 한국의 신남방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협력 강화, 그리고 네.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강조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런 언급이 있을 거라 이야기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북한도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제14기, 그렇죠? 최고인민회 1차 회의가 있는 날이죠. 어제 그제도 중요한 회의들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관심이 지금 뭐 오늘이니까 최고인민회의에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대외 메시지, 특히 이제 미국에서 메시지를 남길지 그게 궁금한데 어떤 언급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제 크게 보면 사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9일날 이제 소위 말하는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했거든요. 네. 어제죠. 10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그러네.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들은 여기서 다 나왔어요. 다 나오고 사실상 이제 아시다시피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뭐 국회하고 비슷하다라고 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 추인 기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헌법이나 또는 법률에 수정 보완하는 건 당연히 이제 하는 거지만 그거 외에도 예산 결산 문제에 대한 이제 책임을 갖고 있고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그들에 대한 이제 소환 문제나 인선 문제 여기에 대한 이제 책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정책에 대한 어떤 일정한 원칙을 확립하는 굉장히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뭐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껏 해봤자 뭐 애결산 문제 그다음에 국무위원회의 그 인선 문제니까 예를 들면 내각 부총리를 바꾼다든지 헌법을 개정을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사실상 이제는
헌법상의 최고 기관, 최고 자리, 이 최고 책임자로서의 옮기는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주석제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예.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뭔가 특별하게 더 발표할 것은 어제 그제 다 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제 한 것이 사실상 결정적인 내용인데 예. 어제 한 것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자력경생 할 때 대하여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조직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 예. 결국은 이제 어제 나온 것의 핵심은 자력경생만 강조했고 대신에 미국을 아주 비판하거나 그다음에 북미 회담을 안 하겠다고 하거나 비핵화 회담을 안 하겠다고 하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비핵화 회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미련은 여전히 남아 있고 이것을 보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지금 현재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먹을 불끈 쥐면서 뭐 자력갱생도 표현하고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나름 하노이 회담 이후에 입장을 정리를 하고 이런 발언들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입장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 뭐 김일수 박사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자력갱생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력갱생만 강조를 한다는 게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그냥 뭐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경제 발전 쪽으로 계속 몰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재에 견디겠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경제를 위해서 비핵화를 하겠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뭐 미국이 하는 제재에 어떤 뭐 타격을 입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싸우겠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북한이 자력갱생에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협상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북한은 하노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뭐 영변 핵시설장 폐쇄, 상당히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이미지를 줬고 그것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적인 5개 민생 부분 달라는 게 뭐 대단한 그런 뭐 큰 걸 달라고 했던 것이냐 하는 이러한 인식 차이가 북미 간에는 아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측을 설득을 하고 어느 정도 조기 수학론 그러니까는 뭐 로드맵을 북한과 미국이 합의를 하고 그 조건에 따라서 단계별로 갈 수 있는 뭐 조기 단계의 어떤 초기 단계 제재 완화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안을 미국으로부터 갖고 온다 하더라도 과연 이걸 북한이 받겠냐? 저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보다 김정은을 이 한미 간에 합의된 걸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게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예, 내용은 그렇고요. 지금 이제 방금 화면이 확대의 모습이었는데 방금 우리 김나연과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뭐 주먹을 불끈 쥐고 굉장히 뭔가를 적극적으로 그 강요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무슨 나무라는 모습인지 아니면 굉장히 뭔가를 주문하는 건지 어떻게 저 상황만 갔을 때 저희들이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뭐 부패랄지 관료주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강하게 뭐 질타를 했다고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저 상황은? 저는 이제 어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 그 내용을 저는 이제 아침에 받아봐가지고 읽고 왔는데요. 네. 그 내용들을 보니까 결국은 뭐 결정적인 것은 자력경생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이제 어제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니까 당의 인사거든요. 예. 누가 이제 당 중앙위원회의 후보위원이 되느냐, 누가 당 중앙위원회 정식 이제 위원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발표가 됐고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이렇게 불끈 쥐고 한 것은 자력갱생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거죠. 제재로 우리 굴복하지 않을 거다. 그래도 오판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또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타격 줘야 된다.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제재로는 절대로 우리를 타격 주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력갱생해야 된다. 여기 이제 초점이 가 있는 거니까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무슨 미국을 이제 비판하거나 앞으로 북미 회담을 안 하겠다고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가 이제 이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에 이게 결렬에 대한 책임 문제들이 이제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주 책임자가 김영철인데 김영철이가 철칙 당하지 않겠는가라고 예, 생각했는데 뭐 아무 이상 없이 등장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것은 최선희. 최선희가 뭔가 뭐 좀 당할 것 같은데 오히려 최선희는요. 당 중앙위원회의 정식 위원으로 어제 발표가 됐고요. 예. 좀 더 특이한 게 있다고 하면 현송월이라고 우리 뭐 워낙 잘 예, 예. 아잖아요. 삼재형 간행악단자. 이 사람이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등극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송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승진을 정치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승진을 예. 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도 결국은 승진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네. 오늘 나오는 최고 인민 인민회의에서 나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정무직에 대한 인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정은 위원장의 그 보직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뭐 영구적으로 한다 아니에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임기가 5년이잖아요. 예. 김정은 위원장도 임기가 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추대되거나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헌법을 바꿔서 주석이 되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재추대되는 거고 아마 북한으로 봐서는 뭐 주석직으로 가게 되면 주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현우 국립외교원 교수,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